근데 이제 수많은 전투에서 남성이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다가 칼싸움 하다가 내 메추리알. 내시랑 환관이 달라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환관은 정말로 그게 없는 거예요. 내시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최측근 내시 인사이드 서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관과 중국 환관은 큰 차이가 있어요. 중국 환관은 내가 환관 되고 싶다 하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놀랍게도 정관이 있었다는 해부학기로는 기원전 300년부터 있었어요. 기원전 300년은 해부가 거의 애들 장난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그리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해부 기록을 보면은 심장이 2개? 그러니까 해부가 거의 유치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환과 정관 해부는 거의 지금과 똑같았어요. 개념을 알았어. 안타까운 계기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요. 음경 밑에 달려있는 고환 2개가 뭔가 생시에는 관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추측은 가능한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전투에서 남성이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다가 칼싸움 하다가 내 메추리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메추리알이 떨어진 애들이 갑자기 수염이 안 나고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파리넬리가 돼버리고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이 없는 애들이 갑자기 남자가 이상하게 제3의 성이 된다. 조계에 남성성과 뭔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떼서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요 안에 이 하얀 액체가 있는 관이 있는데 요것이 정액이 이동되는 관이구나. 정관이죠.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밑에 고환. 여기선 우리가 그 흰색 그 액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놀랍게도 그 당시 해부 지식들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로 묶는 거랑 요즘은 레이저로 지지잖아요. 레이저로 지질 때는 이제 미래의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소식을 하고 지진대요. 내 셋째 넷째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생에 만나자. 아빠 레이저로 지진다. 주변에 비뇨기과 의사들이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의사로는요 레이저로 지진 것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넷째 만나세요. 하여간 정관수술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관수술은 1800년대 후반 때 당시는 임신 피임을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정관을 묶어버리면은 남성 호르몬이 어쨌든 간에 서큘레이트 되는 게 줄어들겠죠. 이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 소변이 안 나와. 그래 그러면 묶어버리자. 피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임신도 막을 수 있네 라고 해서 피임 방법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 정관 수술이든지 아니면 고환을 잘라낸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짠하란 내시 환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이른바 물리적으로 피임을 한 역사는 환관의 역사와 같이 간다고 봐요. 잠깐 상식이요. 내시랑 환관이 달라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환관은 정말로 그게 없는 거예요. 내시는 안 내자의 시중들 시자거든요. 일본말로 하면 사무라이죠 이게요. 내시는 일단 고려 때부터 정식 직책으로 이제 그 존재를 했는데 내시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최측근 내시 인사이드 서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성략을 갖고 들어온 안양 선생도 내시였고 삼국사기를 쓴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선생도 내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하 이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리고 공민왕 때 내시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관과 내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시부에는 원래 뭐 그냥 다 달린 분들이 계셨는데 환관은 따로 있었어요. 왕실에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없는 분들이요. 내시부에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야 너 마당 쓸고 있는 너 환관 이래봐. 네. 너 내시부에서 와서 일 좀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시부에 점점점 환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세종 이후에 내시부에 달린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시와 환관은 같다. 달리 보셔야 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순간부터 환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등장했어요. 역사적 기록 보면 최초의 환관은 페르시아였거든요. 헤로도토스가 그 역사의 아버지가 뭐라고 기록을 썼냐면은 지금의 이 소아시아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금 그 에페소스 튀르키의 서쪽이죠. 요쪽 지역에서
환관 시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 현지에서 이게 뭐 떨어진 불쌍한 친구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어디로 팔려가냐면 페르시아로 팔려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왜? 페르시아에 있는 황제들이 궁 안에서 환관들이 필요해서 데려갔다, 사갔다고. 왕권이 강화가 될수록 왜 환관들이 필요했냐면은 왕궁 안에는 남자가 2명만 있어야 돼요. 조선을 치면 왕, 그 다음 왕세자. 나머지는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성인지 감성으로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만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왕과 세자의 여성들이에요. 끝. 그렇지만 남자가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힘쓰는 거. 뭐 소고기를 나른다든지 뭐 집 나르고 하는 거. 남자는 필요한데 진짜 남자 같아야 하는 남자 같은 너가 필요하다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이른바 타이든지 자이든지 피임이 돼 있는 남자들이 필요해서 이제 환관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관과 중국 환관은 큰 차이가 있어요. 중국 환관은 내가 환관 되고 싶다 하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진짜 합법적으로 대놓고 자를 수가 있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거세 피임을 국가에서 해준 반면에 우리나라는 철저한 유교 국가다 보니까 부모가 주신 신체를 일부러 훼손해서 환관이 되는 거는 금지가 됐고,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서 환관이 된 이후에도 걸리면 쫓겨나요. 감히 부모님이 주신 그거를 잘랐냐. 성종 때 한 명은 진짜 쫓겨나요. 일부러 거세했다는 것이 들켜가지고 넌 나가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환관이 되면은 인생 팔자 펴잖아요. 일단 뭐 왕 바로 옆에서 지근거려서 왕 전하 모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 먹고 살기 힘든 집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이 뭐 10명이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막내야. 너는 그러면 들어가서 너 궁에서 환관해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환관이 될 수 있는 거. 불에 뒤어져가지고 떨어진 경우, 그리고 개가 먹은 경우. 그러니까 성인들이야 쭈그리고 앉아서 끙아를 하면은 약간 높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야 끙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낫잖아요. 그럼 똥개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게 똥을 먹는 과정에서 나는 똥만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메추리알 2개가 따라오네? 해가지고 불알이 떨어진 애들도 있었거든요. 나 불알이 떨어졌어. 이런 사고를 당한 애들만이 환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but however 환관만 되면 팔자 고치니까 어디에 이게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뚝섬 아니면 영등포 여기에 불법 시술소가 있었대. 우리나라에도 이거 잘라가지고 몰래 우리 저 불법 눈썹 문신 시술소 같이 잘라주는 시술소가 있었는데 이건 야사예요. 야사. 정상에는 없어요. 언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갔냐. 콩알 좀 떼주세요 라고 하면서 천둥번개 치는 날 쇼생크 탈출같이 천둥 빵 칠 때 빵! 야사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세란 다음에 환관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중국과 우리나라 환관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다 잘라요. 음경, 고환 다 자릅니다. 그리고 반이 죽어요. 하다가. 이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3번 물어봐요. 자금성 베이징 옆에 있는 거기 국립 환관 제작소에서 의사가 3번 물어본다고요. 확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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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쫓아낸대요.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확실하냐? 하오! 확실하냐? 하오! 하오! 그럼 그때 팔다리 잡고 썩둑 잘라버리는데 음경과 고환을 동시에 잘라버리는데요. 그런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관대하다. 고환만 잘랐지 음경은 남겨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임신은 못 시키지만 거세 피임이 됐기 때문에 음경이 발기가 되고 섹스가 가능했어요. 환관들이요. 남자 고시를 못 해야 되는데 조선 환관들이 정을 통하다가 참수를 당한 경우도 많아요. 연산군 때 서득관이라는 내관이 있었는데 궁 안에 들어온 누에 치는 장사꾼의 와이프와 눈이 통해버린 거예요. 환관이. 그래서 남편이 당연히 열받겠죠. 상소를 올려버린 거예요. 연산군이 이거 보고 미친놈 얘 데리고 오라고. 환관이 지금 정을 통하는 게 맞냐? 일단 서득관 참수당하고 그런 다음에 조선 왕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 고자 전수조선합니다. 싹 다 바지 벗어. 그러니까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이게 발기가 되나 안 되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동해불과 백두산이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환관 테스트 했다는 거를 TV 방송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는 물고문도 견뎌야 되고 코 속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코 속에 이제 모래도 집어넣고 왜 그랬을까 이군요. 환관이 왕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반대 세력이 잡아가지고 만약 역모를 일으켰다. 왕 어딨어?
불만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문견디라고 물고문도 하고 코 속에 모래도 집어넣고, 그리고 왕과 똑같은 무게의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테스트도, 왜냐면 여차하면 바로 옆에 왕이기 때문에 들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정사에는 없어요. 대대로 환관들의 구전, 입을 통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인구가 많은 거는 몇 가지 그 변곡점이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 유비관우 장비를 말하는 삼국시대는요, 중국 대륙 전체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전체 인구가 2천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그 중국 대륙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때 가장 강력했다는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지금의 베이징을 만든 영락제요. 원래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 난징이었는데 그 난징에 있던 수도를 자기의 근거지인 북경으로 옮기고 지금의 자금성을 만들고 명나라의 최전성기를 누렸고, 정화의 대함대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콜럼버스가 탔던 배의 수십 배 크기의 배를 몰고 아프리카까지 갔었고, 이거는 거짓 뉴스라고 뭐 국제사학계에서는 이제 정설로 통하는데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영락제가 보낸 정화의 함대가 미국까지 갔다. 그래서 미국을 처음 발견한 거는 콜럼버스가 아니라 중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락제 때 중국의 전체 인구수가 8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꽤 오래 갑니다. 1억을 못 넘겨요. 쭉쭉쭉. 우리가 지금 14억, 뭐 15억 얘기하지만 쭉 가다가 1700년대 중반에 가서 청나라 걸륭제 때 처음으로 1억 5천 2억을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 왜 걸륭제 때 갑자기 이때까지 뭐 8천 9천 단위였다가 1억 5천 2억으로 넘어가냐? 걸륭제가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당시 고구마는 그 지금 필리핀 루손 섬 있지 않습니까? 남부 쪽에 거기 재배되고 있던 식물이었는데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걸륭제가 먹어보니까 하우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땅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해서 토인삼이라고 부르고,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근이 되게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했던 때거든요. 이걸 구황작물로 심으라고. 남부 더운 지방에서 살았던 고구마도 우리나라가 그 일본 큐슈를 통해서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남부로 들어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우리말로 알고 계시는데 고구마는 일본어입니다. 큐슈 북부랑 대마도 말로 꼬꼬이모거든요. 꼬꼬이모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큐슈에 가서 고구마 소주 많이 드시는데 후쿠오카 가셔가지고 꼬꼬이모 소주예요. 고구마를 걸륭제가 이제 그 개량을 해가지고 중국 전국에 다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구황작물로 만들었어요. 이걸 먹고 인구가 폭발합니다. 물론 고구마와 인구 폭발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고구마가 중국 대륙에 상륙한 그 시점과 1억, 2억이 돌파한 그 시점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중국 인구가 빵! 폭발한 또 계기가 있어요. 마가렛 쌩어라고 해서 여성 인권운동가 말씀드렸잖아요. 1922년에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요. 그 여성 인권과 피임 그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당시 이제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의 이제 정부를 인사를 만나요. 그래서 중화민국 측에서도 이거 괜찮은 정책이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밀려고 해요. 알다시피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가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오쩌둥이 대륙을 먹지 않습니까? 딱 보고 마가렛 쌩어 정책은 제국주의 정책이다 해. 산하 제한 비임 이거 없애라 해. 진짜로. 내가 약간 성대모사 웃기겠지만 실제로 마오쩌둥이 마가렛 쌩어의 정책과 반대로 하라고 해요. 산하 제한 비임 마음대로 나라 해. 그때부터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